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18강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인용되고 있는 통합 심리 영성가가 있는데요. 캔일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트랜스퍼스널이라 해서 초개인 심리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통합 심리 영성, 그래서 이제 초월보다는 통합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지금 많이 전개를 하고 계시다. 이분의 철학의 핵심은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성장 진화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죠. 성장 진화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과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지식이 깊어지면서 단계적 모델 자체가 많은 변화를 또 겪고 있어가지고 일거이령, 일거이형, 일거삼형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를 해왔기 때문에 초기의 저작물인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든가 무경계라든가 이거만 가지고는 바로 또 알 수는 없고, 오늘날 이제는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통합 비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더 전개를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전개하고 있는 철학은 공을령 부피 몸활성화 개념으로 전개를 해서, 저는 차크라 개념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비춰 가지고 이분의 사고 체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이 차크라를 수준으로 보면 되는, 수준 레벨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게 빛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스펙트럼처럼 이거 1버 2형에 가까운 모델인데, 요거는 태고 생리적 단계에서 마법 안정감 단계, 신화 종교 소속감 단계, 자합리 자각의 존중, 황극 비전 자아실현, 자아초월, 초의식 아트만. 좀 더 여기를 자아초월과 초의식 아트만을 보면은 켄타우로스 단계도 종묘 단계다, 원인 단계다, 비이온 단계다, 합일 단계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기는 지금 7개인데요. 10개로도 할 수 있고, 기본 10개가 맞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초월적, 영적 세계까지 이렇게 보면 10개 정도로 보통 우리는 동양에서는 보거든요. 10개? 신무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1태극이니까, 신무국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1태극. 그러니까 10단계가 되는데, 사실 요 신무국이 실현이 되는 건 7단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7개로 분류해도 되고 10개로 분류해도 되고, 또 학자에 따라서 각자 크게 보면은 3개로 육체적 단계다, 심리적 단계다, 영혼 단계다, 이렇게 이 단계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거는 아래로 내놓은 하강 과정이 있고 상승 과정이 있다. 이제 우주의 근원인 합일 과정에서 비이원적 상태에서 우주로 전개해 나가는 게 우주가 팽창하는 하강의 과정이에요. 이게 하강의 과정과 이게 상승의 과정. 이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은 상승해 나가는 거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비이원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의식의 성장 진화 스펙트럼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는 점점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라인이 있다라, 지류가 있다, 그런 걸 이제 또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라인, 10개 라인, 지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마치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는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서 어때? 나무가 자란다는 거는, 이렇게 자라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지류,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보는 거고, 레벨 수준이고,
각각의 지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나,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지류 따발. 그렇죠. 그 어떤 맥의 다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발이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 듯이 이렇게 지류가 뻗어 나간다. 그래서 각각의 지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복잡하게 진행하는 거죠. 그 지류를 뭐 1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각자의 그 독립적인 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인지다, 무엇을 알아차리는 능력, 인지지류, 도덕성 지류, 정서 감정지류, 대인관계 욕구, 자아성, 정체성, 심미적, 성심리, 영성, 가치관, 이런 지류들이 있어가지고, 가령 어떤 사람의 영성이 가령 뭐 5단계, 어떤 사람의 영성이 와 있다. 그러니까 영성지류에서는 이 사람이 레벨에서는 영성, 그러니까 9번의 영성 단계가 최상의 단계, 최상. 이것이 이때 영성이라는 건 어떤 최상의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성 자체가 또 이렇게 자라난다 이렇게 볼 때,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영성이 뭐 여기에 와 있다, 5번째 단계다, 영성, 뭐 그러면은 이분이 반드시, 그러니까 5번째 단계, 황급비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도덕성은 반드시 여기에 있다는 건 아니고, 뭐 2번째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 지류로 볼 때는 이분은 레벨 2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라인이 동등하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 지류가 별개 독립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의 영성 그 라인이 그 황급비전 5단계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덕성이 2단계밖에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교주 행세하면서 어떻게 돼? 이 여자 후리고 다니는 거지. 자기 왜 못된 짓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추구. 2번 단계는 뭐야? 이 마법적 이런 단계, 섹스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음욕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영성을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실제 그 행태 도덕성 단계는 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이게 발달 수준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만 이 각 지류가 있는 데 있어서 각 지류에서의 발달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성장, 진화, 발달 단계잖아요. 성장, 진화, 발달 단계다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 그게 반드시 동등하게 가는 건 아니고 이게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 안에 있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자아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지류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복잡해졌죠, 좀 더. 왜? 이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 가지 하나하나로 볼 때 그 가지가 뭐 여기서는 10개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합비전 책에서는 10개로 주장을 했는데 15개일 수도 있고 20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부하는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상태가 있다라 그래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은 레벨이죠. 의식의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고, 라인은 지류, 지금 말씀 지류. 상태라고 하는 거는 가령 우리가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영적 체험, 그러니까 뭐 또 꿈을 꾼다든가, 꿈이라든가 뭐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자각몽 같은 상태, 뭐 이런 상태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제 몸 자체가
몸 자체의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변화의 체험을. 그런데 그 체험, 이 체험은,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테이트, 그 상태 체험. 상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벨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어떤 영적 체험 같은 이런 체험들은 그 수준 단계와는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레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레벨이 뭐 생리 태고적 단계 레벨이다. 그런 사람도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영적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영적 체험의 해석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이 스테이트 상태 체험에 대한 해석이 수준과 관계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어, 자기가 어떤 꿈을 꿨어. 그럼 이 꿈이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그 물을 때 그거를 그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 체험 자체는 동일하다니 거의 그 레벨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은 뭐 엄청난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수준과는 상관이 없고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자체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수준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 그 사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레벨이 낮은 차원에서 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레벨이 높은 사람이 체험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 의식 수준이 높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또 타입이라고 하는 타입은 뭐냐면 여러분들 MBTI 같은 게 성격 타입이라는 게 퍼스널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유암 애니어그램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이라든가 MBTI 같은 경우는 성격 이론이거든. 성격 이론. 그냥 성격 이론이니까 성격 타입 이론이란 말이야. 성격 타입. 그래서 이 타입과 또 이제 그 수준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논증하고 있지는 않아요. 캔일버가 제가 볼 땐 타입. 그러니까 이건 뭐 MBTI. 요즘에 뭐 나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MBTI 이름. 애니어그램. 네, 타입 이론을 여기에 이제는 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 개념들을 이제는 규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레벨 수준 스펙트럼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의 성장이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라인들이 있고, 라인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라인에서는 고수준의 레벨의 의식 상태지만 어떤 것은 수준이 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그 의식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의식이 낮을 든 높든 그 상태 체험이 일어난다. 그리고 단지 그 해석을 하는데 의식이 높은 사람은 높게 해석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 해석만 틀릴 뿐이다. 그러네. 그 다음에 사람마다 각 타입이 있어가지고 타입에 기초해서 남성성이 강하냐 여성성이 강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논리적이냐 아니면 감각적이냐 뭐 이런 개념으로 그 타입 이론을 결합을 해가지고 실전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는 통합 비전책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쿼드란트 이론이네요. 쿼드란트라고 그래가지고 아퀼이라고 해요. 요게 AQAL이라고 하는데 아퀄이라는 게 뭐야? All Quadrants, All Level이라는 게 All Level이라는 건 금방 이해가 돼요. All Level 그렇죠. All Level이라는 게 뭐다? 수준이잖아. 수준. 이 All Level이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AQAL 이론을 이제는 통합 비전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거를 뭐를 안 해요, 지금. 모든 것의 이론으로 만들는 그걸 TOE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물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촉군 이론을 갖다가 뭐야? Theory of Everything 해서 모든 것은 만물의 이론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양반의 목표는 뭐냐면은 만물의 이론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성이나 심리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총합적 이론, 총합 이론을 만들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됐다라고 생각을, 뭐 이게 최종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뭐 이분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AL이라는 게 All Quadrants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부면 이론이라고 그래요. 사부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더 한 단계 이제 더 나가서 또 이제 이 사부면 가지고 하자 이러면. 이렇게 되죠. 쿼드란츠는 이게 뭐 Q니까 사부면, 모든 사부면이 되네. 사부면에다가 올 레벨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부면 이론을 이제, 그래 사부면인데 사상안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사상안. 근데 이걸 딱 보면은 제가 쓰는 뭐야, 빈모말성, 그 공울영보 빈모말성에서 밭전, 우리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다 할 때 그 전 이론하고 비슷해. 이게 보면은 밭전, 수화목금, 오행에서 수화목금 이론하고 비슷해. 예. 밭전이잖아요. 밭전. 그래서 밭전. 그러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다. 저희는 하단전, 중단전. 동양에서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사분면이잖아요. 그럼 사분면이다. 이렇게 사분면, 이렇게 사분면이 되잖아요. 밭전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은 이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상, 그러니까 이쪽이 좌측이죠. 좌상 사분면은 나의 의식, 내면이라는 거죠. 나가 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쪽 좌하는 우리 집합이죠. 집합적 내면. 집합이잖아요. 집합적 단위. 이건 뭐 집단 무의식하고 비슷한 거죠. 집합적. 집단 무의식. 집단 의식, 집단 무의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내면, 이쪽은 외면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것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외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외면,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인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집단의 외면, 그래서 그것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외면, 집단 하드웨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각 분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레벨이 있다는 거죠. 레벨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고 이제는 그 자신이 있는 그 자신의 상태를 요걸 보고 체크를 한다고 하는 거죠. 요걸 보고 체크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식의 그 성장 진화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 그 전략, 전술적인 건 이제 짠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아콜 이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걸 가지고 요게 바로 통합 운영 시스템이라는, 인테그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그게 윈도우즈나 윈도우즈, 리눅스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이런. 이와 같이 어떤 그 사람의 그 바탕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그 운영체제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식의 성장 진화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그 젊은 시절부터 쭉 오는 건 개념을 구성하는데 계속 해왔다가 좀 나이가 들으시면서 어때요? 좀 더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과 사회를 바꿀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사부면 이론을 이제 사상한 이론이나 사상의 아콜 이론을 얘기하게 되고, 이 아콜이 바로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죠. 인테그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 의식의 운영 시스템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4Q8L이라고 해서 4개의 사상안에 8개의 수준 개념, 8개의 수준이다. I, we, it 해가지고 내면, 외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사상안에 그럼 밭전 이론이다. 그럼 밭전 이렇게 되면은 밭전 제가 볼 땐 밭전이 나은 것 같아요. 밭전.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영어로는 이제 포큐라고 해야 되겠죠. 포큐. 포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요거 붙여가지고 요렇게 각 사상안에 따른 그 레벨들이 8개 레벨로 이렇게 한 게 포큐 F 레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주로 여기 태고적 단계, 마법적 단계, 신화적 단계 뭐 이런 거는 지금 어린 개념이냐면은 우리 개념을 가지고 해온 거라요. 이쪽 개념 가지고 해온 거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대개 뭐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여기 사상한 이론에서 좌하분면, 좌화, 사분면 요걸 가지고 해온 건데 사실은 뭐예요? 각 집합적 의식 레벨에 따른 개인적 의식 레벨 그리고 뭐 하드웨어적 레벨 그다음에 집단적 하드웨어 어떤 시스템이죠. 이건 시스템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때 레벨 수준 레벨이라는 개념을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식 내면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건 결국 외면적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 거죠. 확장을 하게 돼가지고 어때 이론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이걸 보고 자신의 상태 자체는 자기가 지금 우리 인류의 단계는 어디냐면 이 신화적 단계에서 이성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뭐 그러면은 자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일종의 형식적 조작 단계다.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대뇌 심피줄이 지금 육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대뇌 심피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가 보면 국가, 산업사회, 정부화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레벨에 따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육체에서의 발현되는 부분들하고 사회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심리적으로 집단의식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것들을 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더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이게 이렇게 통합비전 이론을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런 점은 상당히 서양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식과 영성, 우리가 심리 영성 스펙트럼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분석적이잖아요. 분석적이고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동양에서 얘기하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설득력이 있구나. 요거 가지고 요거 좀 유용성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 판단을 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기의 공부의 성과들을 총 집약을 해서 이제 온 우주 3부작이라는 걸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온 우주 3부작이 있는데 3부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생태 영생. 이게 아마 윌버의 자신의 캔 윌버는 자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5단계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도 이렇게 변화를 해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진보를 한 거죠. 그래서 할 때 이 사람이 한 4단계쯤 와가지고 온우주 3부작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저작을 하겠다고 한 모양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성생태 영성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괜찮은 책이라 뭐 이런 쪽에 심리 영성
뭐 통합심리학이라든가 뭐 영성 부분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그 현대에서 지금 켄일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심리 영성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상태 영성 이 책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홀론홀라키라고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이분이 그 학문하는 태도를 보면은 자기가 무슨 새로운 거를 창안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쫙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그 공통적인 것도 추출해내고 그런 거니까 한마디 자료 분석을 엄청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창조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논리 창조력, 그런 논리를 자기가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때에 홀로놀라키 같은 이론도 원래 있는 논리를 자기의 논리로 흡수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라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홀로놀라키 이론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홀로놀라키 이론은 사실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 현실적 유용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설명을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홀로놀라키라는 게, 홀론이라는 게 뭐 홀로그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홀론홀라키 하면 홀론이라는 거는 홀로그램이라는 말이에요. 홀로그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홀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뽀개버리면은 그 각 조각들도 원래 홀로그램 한 그 판에 있었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가 그 우주 근원 지성의 그런 어떤 하강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전개되는 스펙트럼 전개를 할 때에 가장 낮은 단계에 내려왔어도 그 낮은 단계 안에서도 그 모든 홀론적 구조,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인 구조는 다 담고 있는 거죠. 다 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풀려 올라가는 거냐라면 그게 아니고, 이게 홀론이라고 하는 홀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게 하나의 그 우주근은 하나의 그 비원성, 이걸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는 지금 77억이 됐다, 77억의 인간이 됐다 그러면 77억의 홀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홀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비이원성에 자기 투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원성을 구현하는 이런 77억 개의 그 존재들이니까, 그 비이원성이 홀로그램으로 이 각각의 인간 속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모든 인간이 그럼 77, 여기 홀로그램이 있어서 비이원성이 홀로그램으로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풀려나갈 때 아래에서부터 다시 상승할 때 밑에서부터 풀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의 자각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홀론홀라키 개념에서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홀로그램은 원래 그런 개념인데, 홀론 자체로서 평면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홀라키적으로 진화한다고 하는 홀라키. 그러니까 위로 진화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진화를 해나갈 때 우리는 아래에 이미 모든 홀로그램적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풀려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원래 비이원성으로부터 어떤 그 자극이 있어야지 초래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맨 아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양적인 축적이 돼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떤 위에서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그것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 모든 사람이 다 홀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낮은 단계 아래에서 상태 체험, 높은 단계에서의 상태 체험이라는 건 홀로그램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홀로그램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상승해 나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렇게 그 점핑, 일종의 양자도약 형식으로 이렇게 점핑을 하는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개념이죠. 홀라키 개념이. 기존의 그 홀로그램 이론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많이 틀린 거예요.
그 기존의 홀로그램에는 평면적이지만 이거는 다이내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이내믹성도 원래 홀로그램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풀려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야 그 운동을 주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합해서 초월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운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단계에서 통합돼가지고 양의 축전도 초월하고 통합 초월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야? 이게 라인 발달 단계가 틀리잖아요. 발달 단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 단계가 어떤 발달 단계 우리가 인지적 발달 단계는 통합 초월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도덕성 단계에서는 통합 초월이 안 됐으면은 그 사이에 뭐야? 전체적인 통합이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빛과 어둠이라는 작용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과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은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억누르고 억압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걸로 드러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론홀라키 이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해겔의 변증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반합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혼론홀라키 이렇게 가는 거니까 혼론이 안정된 상태에서 홀라키적으로 진화하고 혼론이 안정된 홀라키적으로 진정하고 또 안정됐다가 홀라키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해겔의 뭐 변증법적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굉장히 그 홀로그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전개하는 이론이 혼론홀라키 이론이다. 변증법을 변증법 플러스 홀로그램 이론이 혼론홀라키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 우리가 이제 변증법 플러스 홀로그램이 하면 혼론홀라키야. 이렇게 뭐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꼭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거를 과연 이런 혼론홀라키 이론을 뭐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냐? 제가 볼 때는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뭐 성생태 영성이라는 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어떤 유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혼론홀라키 외에 이제 또 다른 그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 이론들도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많이 전개를 또 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라는 게 이게 뭐 스프링 같은 게죠.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구조가 나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빈몸 활성화 과정 자체가 나선형 회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선형 회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는 이 용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선형 회전.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내려오고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강 운동도 우리가 나선형으로 내려오고 상승 운동도 나선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론은 제가 유용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거는 유용성이 있다.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개념이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데 하나의 원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다니. 이렇게 돼 있다고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나선형으로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운동이 있고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운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두 개를 합해 놓으면은 어때? 두 개를 합해 놓으면은 이렇게 여기 가운데로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렇게 개념이 돼 가지고 뭐 색깔을 바꾸면 요런 식으로 요게 들어가 있으면은 안에는 내려가고 위에는 올라가는 마치 태풍의 눈처럼 되죠. 태풍의 눈을 보면은 태풍의 눈을 보면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위로 올라가는 시계 방향을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틀려요. 회전 방향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올라간다.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게 이 두 개가 하강과 상승 운동이라는. 그래서 이것은 스파이럴 다이내믹스가 이렇게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보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라고 이런 이론을 이제 전개하는 거를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스파이럴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스파이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것이 그 우리가 DNA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네.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 내려오고, 그러니까 태풍의 눈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그래서 켄 일버의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회전에 올라가네. 그래서 아퀄 이론하고 이런 걸 다 통합을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스파이럴 벤 라이트 뭐 스파이럴 다이내믹스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이론적인 체계를 이제 개념을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홀론홀라키보다는 스파이럴 다이내믹스가 훨씬 그 유용성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우리가 실제로 빈몸 활성화, 공울량부 빈몸 활성화할 때 우리 몸의 변화가 사실 이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토러스, 그러니까 보텍스라고 해. 스파이럴 다이내믹스는 보텍스 운동, 보텍스 운동이라고 하는 보텍스 운동, 그 다음에 토러스, 그러니까 마치 도너츠처럼 도너츠 토러스라고 하는 토러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보텍스 운동이죠. 보텍스 운동. 보텍스니까 이거는 이게 스파이럴 다이내믹스와 비슷한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화이트홀, 여기는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식으로 보텍스 운동. 그 다음에 또 요런 거는 토러스, 도너츠 같이 생겼잖아요. 토러스인데 이것도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같은 개념. 그렇죠. 여기 가운데가 뚫려 있어,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안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고 회전하면 내려오고, 바깥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토러스 개념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토러스, 보텍스, 뭐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확장이 되는데, 이 개념은 지금 제가 늘상 얘기해온 우리가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원래 토러스 운동은 보텍스 운동이라고 해요. 안에 보텍스 운동이고, 이거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운동. 제가 얘기를 해왔던 거 한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켄 일버의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수레바퀴가 4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것도 요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요건 두 개 이렇게 요게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상승 운동, 하강 운동. 그래서 스파이럴 다이내믹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온 운동은 안에 있다는, 안에서 내려온다는. 그래서 이게 자체가 뭐야? 도너츠, 토러스 같이 생긴 거죠. 버텍스 같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거라는, 합치면은 이게 된다.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지, 중도. 그러면 이렇게 회전에 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강이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운동이 하방이 강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안쪽의 운동이 강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강하면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게 그 올라가는 운동이 강하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뭐야, 상승과 진화와 에볼루션과 인볼루션, 퇴행의 그것을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걸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이론에다가 그 홀론홀라키를 좀 개념들을 잘 섞어가지고 만들면은 괜찮은 이론 같아. 뭐 어쨌든 이것은 켄 일버가 자기 모든 것을 이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니까, 어떤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낼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이론책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영성의 발달, 그걸 추구하고자 우리가 지금 이거 쓰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그럼 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퀄, 그렇지, 아퀄. 그래서 우리 사상한 이론에서 굉장히 발달 수준 이론이 굉장히 사부면으로 확장이 된 거죠. 4개로 확장이 되면서 뭐냐면은 여기서 발달 라인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 라인들이 추가가 되고, 그렇죠. 발달 라인이 또 한 10여 가지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어떤 상태, 영적인 어떤 체험 상태 또는 어떤 성격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iOS 통합
영성 운영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홀로노라키나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이론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해해 나갈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상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스파이럴 다이내믹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베이지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0.1% 정도 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존하는 게 목표다. 그 다음에 보라색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인구의 10% 정도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 주로 이런. 빨간색 단계에 있는 사람이 스파이럴 다이내믹스에는 인구의 20% 정도는 이건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웅주의, 자기중심적 영웅주의. 파란색 단계는 인구의 40% 단계다. 40%.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 절대적이다라는 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완전히 따로 있어가지고 두 개 싸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게. 이런 사람들은 인구의 40%. 그러니까 지금 인류 인구의 40% 엄청난 숫자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건 다 악이고 나쁜 거야. 그러니까 다 우리가 보수 진보 싸우는 게 다 뭐 이런 개념의 레벨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한 수준 더 높은 사람들은 중학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과학적, 연역적,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인 데 지배되지 않고 어떤 과학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성을 좀 더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은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법칙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감정적으로 선하게 이분법적으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좀 더 그 냉철한 그 법칙을 파악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현재 인류 인구의 뭐 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인구의 30% 정도 된다. 이래. 지금 이 두 단계가 지금 많다네. 이 두 단계는 지금 다 어래. 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그 차크라로 보면은 3번 차크라와 4번 차크라 단계죠. 3번, 4번 차크라, 3번, 4번 차크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인류가 이 수준에 와 있다. 70%가 돼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녹색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는 인류 전체 유대감, 감수성, 인간 전신의 그 어떤 그 탐욕이나 교리, 분열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거는 영적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6번 수준인데, 여기 쭉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분들은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 요 정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은 뭐 20에서 25%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다 헛소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더 많죠, 사실.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녹색 단계,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은. 이게 점점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7번째 단계는 완전한 그 영적 단계들은 있는 사람들, 인구의 1%.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청록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0.1%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류의 그 의식 수준은 거의 다 어리에 있다고 하는 3, 4, 5번 단계에 있다는, 지금 인류의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레벨로 볼 땐 3, 4, 5번. 그러니까 2, 3, 4, 5번이죠. 2, 3, 4, 5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현재 인류의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성격 타입 이론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사람들은 뭐야, 2, 3, 4 올라갈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보다는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들은 이제 심리학적인 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아니, 에고니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에고를 무조건 뭐 소멸돼야 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에고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작업을 사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것을 충분히 그 레벨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유암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성격 이론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자, 그러는 것이 유암 애니어그램의 그 어떤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다음 다른 강의에서 보기로 하고, 유암 애니어그램.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ILPM이라고 해서 The Integral Life Practice Matrix라고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크게 이제는 몸은 육체, 정료체, 원인체, 몸도 레벨이 뭐예요? 피지컬, 아스트랄, 코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몸도. 그럼 마음은 프레임워크 관점, 영은 명상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 테크닉들을 여기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이런 테크닉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모듈이라고 그래. 핵심 모듈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는 특수한 그 심리적, 영적 기술들이라고 하면 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 몸 단계에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든가 뭐 유산소 운동하는 걸 수도 있고 태극권, 기공 훈련, 뭐 요가 훈련 그것이 뭐 해당되는 육체가 일반 육체가 아니고 정묘체에는 뭐 태극권이나 기공 정묘체에 해당되는 아스트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뭐에 어떤 신념 체계를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멘탈 트레이닝, 다각적 관점 취하는 거, 뭐 주역 공부하거나 뭐 중간 낙공, 사상 공부한다는 거, 뭐 이런 거. 영적인 건 뭐 선수련한다든가 뭐 이런 카발라, 연금술, 타로 뭐 이건 제가 집어넣은 건데 빨간 거는 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수련하는 사람 초월 명상, 뭐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 뭐 이런 그러니까 그다음 그림자 치료죠. 이게 그림자 치료가 지금 심리학에서 쓰는 게스탈트 요법, NLP 이론, 그다음에 인지 치료, 유암 애니어그램, 꿈 작업, 대인 관계, 정신 분석, 예술 미술 치료, 역학 심리 치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요 그러니까 아퀄 그 통합 그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그 이 사람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맞게 그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하는 게 좋으냐, 어떤 그 한마디로 그 저기 자기 그 자아 성장 발달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들, 테크닉들을 가지고 그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ILPM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동안 캔일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처음 시작한 게 그 의식의 스펙트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정교화가 되면서 뭐냐면은 그것이 확장이 되는 거죠. 깊이를 더하고 확장을 해 나가면서 결국 아퀄 이론이라든가 뭐 발달 지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홀로놀라키나 뭐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이론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뭐야 좀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수행 프로그램을 이제 제안을 할 때 그래서 ILPM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해 나가게끔 나름대로 자기가 토대를 다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켄 일버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다. 그게 켄 일버와 같이 하시는 분들의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인데. 자,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죠. 생각해 볼 문제고, 아무튼 그런 주장들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켄 일버를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는 거는 뭐냐면은, 수준이 높은 걸 떠나가지고 엄청나게 그 자료 수집을 많이 하시고,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완전히 통합적인 어떤 이론을 구성하려는 게,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통합 이론을 구성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만드는 이 이론 체계와 또 제가 하는 궁울영부 빈문말성화 이론 체계는 또 그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들이 있습니다. 차이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켄 일버의 그 사고 체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땐 보여요.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뭐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구성한 이론하고 켄 일버가 구성한 이론을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가 그런 부분은 한번 나중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